저 여자 내 손주들 데리고 떡볶이를 팔고 있어. 강남 한복판 1인당 80만 원짜리 레스토랑 창가에 앉은 박선영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 빗줄기 속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젖은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가 10살 손녀, 7살 손자와 함께 떡볶이 2,000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며느리는 30억 원을 거절하고 H그룹을 떠났습니다. 로펌 5년차 변호사 출신. 그런데 지금 H그룹 본사 코앞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뛰쳐나가 며느리 앞에 섰을 때 며느리는 포장마차 덮개를 쾅 내려버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남이잖아요. 퉁퉁 부은 손, 때 묻은 앞치마, 그리고 눈빛에 담긴 3년간의 무언가. 박 회장은 뭔가 크게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대체 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억을 거부하고 왜 길거리 장사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H그룹 본사 앞에서였을까요? 지금부터 밝혀질 진실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3년 전 한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3년 전 장례식장. 박선영 회장은 검은 상복 속에서도 고든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외아들의 영정 앞에서조차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윤지혜가 다가왔습니다. 10살 딸 하은이와 7살 아들 시우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죠. 장례식 후 귀빈실. 박 회장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혜 씨에게 30억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명예 이전해 놓았고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H그룹 관련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뭐라고? 30억을 거절한다고? 저는 돈 때문에 준영 오빠를 만난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아빠의 값이 30억이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 제 정신이 아니야. 그로부터 3년 박 회장은 며느리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변호사 출신인데. 오늘 강남 레스토랑. 창밖 빗속에 낡은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두 아이와 떡볶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저게 지혜야? 여자는 남은 떡볶이를 아이들에게 주고 자신은 빈 국물만 마셨습니다. 박 회장은 뛰쳐나가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혜 씨, 이게 대체 할머니다. 시우가 박 회장을 알아봤습니다. 박 회장이 손을 뻗으려 하자 며느리가 아이를 뒤로 밀었습니다. 어머님, 손님들 기다리세요. 30억을 차버리고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손주요?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3년 전에는 명절에나 보여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손주예요? 어머님, 이제 남이잖아요. 그렇게 만든 건 어머님이시고. 며느리가 포장마차 덮개를 쾅 닫고 자리를 떴습니다. 박 회장은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며느리한테 뭐라고 한 거 아냐? 저녁 박 회장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3년 동안 3번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월세 40만 원짜리 옥탑방. 2년 전부터는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다음 날 박 회장은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이 능숙하게 포장마차를 돕는 모습. 손님이 뜸해지자
며느리는 남은 떡볶이를 아이들에게 주고 자신은 빈 국물만 마셨습니다. 박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녁 박 회장은 며느리를 마트까지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 코너에 섰습니다. 빨간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들. 엄마, 이거 오늘까지잖아. 괜찮아. 오늘 밤에 먹으면 되니까. 박 회장은 진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한 거지. 새벽 박 회장은 서재에서 준영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지혜를 만났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엄마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사람과 행복할 것 같다. 박 회장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다음 날 박 회장은 며느리의 포장마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후 3시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볼 일 있어. 여기 잘 지키고 있어. 며느리가 포장마차를 떠났습니다.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10분 거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법률자료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법률자료센터? 왜? 30분 후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류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 회장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가 떡볶이 장사하면서 법 공부를. 저녁 박 회장은 며느리를 또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건물 지하 주차장. K 로펌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40분 후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혜야,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였습니다. 아직도 그 일 포기 안 했어? 포기할 수 없어요. 지혜야, 승산 없어. 상대가 H그룹이야. 개인이 어떻게 싸워? 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 너는 지금 자격증도 정지된 상태잖아. 이러다 너까지 위험해져. 괜찮아요. 저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박 회장은 기둥 뒤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H그룹과 싸운다고? 자격증 정지? 대체 무슨 일이야? 그날 밤 박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지의 변호사 자격 확인해봐.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3년 전 정지됐습니다. 사유는 불법 증거 수집입니다. 박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불법 증거 수집? 대체 무슨 증거를? 다음 날 박 회장은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지혜 씨, 얘기 좀 합시다.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잖아. 자격증이 정지됐어요. 왜? 그게 어머님이 알 바예요? 내 손주들이 이렇게 사는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며느리가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전에는 명절에만 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며느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모르셨죠. 준영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소리야? 준영 오빠 사고 나기 전에 2달 동안 입원했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말 못했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 봐요. 그러게 누구랑 결혼했다고 고생이야 이러실까 봐. 그건 명절 때마다 하신 말 기억나세요? 준영이가 결혼하고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힌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 이제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제발 그냥 놔두세요. 며느리가 포장마차 덮개를 내리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영이 입원 기록 찾아봐. 1시간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준영은 사고 2달 전 급성 췌장염으로 2주간 입원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팠는데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지? 창밖으로 H그룹 본사가 보였습니다. H그룹과 싸운다고? 박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영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가? 다음 날 박 회장은 준영이 사고 당시 경찰 조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 운전자는 음주 상태. 간단한 사건.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에 브레이크 점검 기록이 없었습니다. 왜 브레이크 점검을 안 했지? 오후 박 회장은 멀리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비에 젖어가며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오후 5시 비가 그쳤습니다. 며느리는 포장마차를 밀고 H그룹 본사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오래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끝까지 할게. 당신이 지키려던 거 내가 지킬게. 박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영이가 지키려던 거 대체 뭘? 새벽 4시 박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아들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맨 밑에 USB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MP3 클릭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죠. 미안해요.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사실 저 회사에서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H그룹 계열사에서 불법 자금 거래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고발하려고 했어요. 박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회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지혜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엄마, 지혜를 믿어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포장마차를 찾아갔습니다. 지혜야, 어머님, 준영이 녹음 들었어. 회사 비리 얘기. 준영이가 고발하려던 거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회사 편 드실 거예요? 아니. 박 회장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영이가 지키려던 거 나도 지키고 싶어. 너 도와줄게.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3년이 지났어요.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도울게. 회사 내부 자료도 구할 수 있어. 어머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 내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건데.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정이 넘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하은이가 지금 응급실이에요. 어느 병원? 당장 갈게. 30분 후 응급실. 며느리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에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맹장염입니다.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해요. 선입금 50만 원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카드를 기계에 넣었습니다. 거래 정지. 다른 카드. 또 거래 정지.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박 회장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수술은 2시간 걸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지혜야,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는 거야? 빚이 많아요. 2억 3천만 원.
왜? 준영 오빠 치료비예요. 그리고 변호사 자격 정지되면서 며느리가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영 오빠 사고 조사할 때였어요. 경찰 조사에서 가해 차량 브레이크 점검이 안 됐더라고요. 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비소를 찾아갔어요. 사고 일주일 전에 브레이크를 정비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비 기록을 불법으로 복사했어요. 경찰한테 제출했죠. 근데 그 정비소 사장이 저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자격이 3년 정지됐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시 증거를 모았어요. 합법적으로 준영 오빠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단순 사고가 아니라니. 누군가 브레이크를 조작했어요. 준영 오빠가 H그룹 비리를 고발하려 했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박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거절한 거예요. H그룹 돈을 받으면 저는 증인 자격을 잃어요. 이해관계자가 되니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하은이. 박 회장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나 죄송해요. 병원비 너무 많이 나왔죠? 박 회장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복도로 나온 박 회장은 며느리를 마주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도와줄게. 증거 찾는 거. 어머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 내 아들을.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이틀 후 하은이는 퇴원했습니다. 박 회장은 옥탑방까지 함께 갔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제가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며느리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준영 오빠가 발견한 H그룹 비리예요. 계열사 5곳이 유령 회사를 통해 총 500억 원을 빼돌렸어요. 박 회장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는 감사팀에 보고하려고 했어요. 근데 감사팀장이 이사회 임원이었어요.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었죠. 며느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직접 제보하려고 했어요. 사고 나기 사흘 전이었어요. 그럼, 네. 누군가 알아챘어요. 그리고 오빠를 막으려고 한 거죠. 며느리가 가해 차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차 운전자는 김태준 무직자로 나와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H그룹 계열사 경비로 일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고용된 살인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 이틀 전 이 사람 핸드폰이 H그룹 본사 근처에 있었어요. 박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불법이라 법정 증거로 못 써요. 3년 동안 합법적인 증거를 찾으려 했는데 박 회장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내 아들을. 네. 일주일 후 박 회장은 H그룹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에 올라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준영이 사고 기록 좀 봐도 될까요? 왜 갑자기? 그냥. 파일을 받아들고 나온 박 회장.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으로 갔습니다. 제가 회장 부인인데요. 3년 전 내부 감사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발견했습니다. 준영이 제보했던 기록. 하지만 처리 완료로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김영수 감사팀장. 이사회 임원이잖아. 박 회장은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녁 박 회장은 며느리의 옥탑방을 찾았습니다. 지혜야, 이거 봐. 준영이가 제보했던 기록이야. 김영수 팀장이 무마시켰어.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김영수 팀장의 해외 계좌 입금 기록이야. 두 사람은 밤새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 밝혀줄게. 일주일 후 박 회장과 며느리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혜야, 왜 H그룹 본사 앞에서 떡볶이를 팔았어? 며느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곳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준영 오빠가 지키려던 회사를 본다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잊지 않았다는 걸.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박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그 자리에 섰어요. 언젠가는 증거를 다 모아서 이 자리에서 회사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거라고 다짐했어요. 지혜야.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 굶기면서까지 버티는 게 맞는 건지. 며느리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오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으니까. 박 회장이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혼자 아니야. 한 달 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팀장 김영수가 제일 먼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H그룹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준영 씨 부인 30억 거절하고 고소. H그룹 흔들기. 며느리의 복수극. 며느리는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옥탑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H그룹 회장 황철수의 아내 박선영입니다. 제 며느리는 3년 동안 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 아들은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회장 부인님, H그룹을 배신하시는 겁니까? 배신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석 달 후 법정 최종 판결일. 피고인 김영수 징역 7년. 피고인 김태준 징역 50년. 며느리가 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어. 법정을 나서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지키려던 정의를 지켰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 다음 날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포장마차를 끌고 H그룹 본사 앞으로 갔습니다. 박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사하는 거야? 아니요,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며느리는 포장마차를 펼쳤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료로 마지막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은이와 시우가 도왔습니다.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며느리는 그릇 3개에 담았습니다. 하은아, 시우야, 이거 먹어.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는 동안 며느리는 H그룹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당신이 지키려던 거 내가 지켰어. 이제 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어. 당당하게. 박 회장이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함께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준영아, 엄마도 봤어. 내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며느리가 포장마차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 안 와? 응, 이제 엄마는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도 돼. 할머니,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족이지. 3개월 후, 며느리의 변호사 자격이 복원됐습니다. H그룹은 며느리를 법무팀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첫 출근 날 며느리는 로비에 섰습니다. 예전에 떡볶이를 팔던 그 자리가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당신이 다니던 회사에 정문으로 들어왔어. 저녁, 새 아파트 거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1등 했어요. 우리 하은이 최고야. 식사가 끝나고 박 회장과 며느리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30억 거절했을 때 무서웠어요. 근데 돈을 받으면 전 평생 빚진 사람으로 살아야 했어요. 준영 오빠의 값이 30억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 오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미안했고 박 회장이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웠어. 박 회장이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날 며느리는 회의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예전 포장마차 자리를 봤습니다. 여보, 보이지? 여기 당신 아내가 서 있어. 더 이상 떡볶이 파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지키려던 회사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며느리를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떡볶이 만들어줬어. 거실 테이블에 떡볶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3년 동안 만들던 거잖아.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 며느리가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H그룹 본사. 예전에 떡볶이 포장마차가 서 있던 자리.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한 여자의 3년 투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 용기, 가족, 그리고 진심.